가장 먼저 메인 다이어리인 블렛 저널입니다. 일정 관리, 할 일, 일기, 메모장으로 사용했어요. 처음엔 퓨처 로그, 데일리 루틴, 건강 기록, 읽은 책 목록, 한 해의 목표, 한 달 한 장 사진 페이지, 그 다음에 선물 리스트, 위시 리스트가 담긴 콜렉션 페이지로 구성했어요. 그 다음은 거의 매달 비슷하게 반복되는 페이지들입니다. 월 캘린더에 일정 관리를 하고 건강 기록, 헤비 트래커, 감사 기록, 가계부 순으로 기록을 했고요. 각 페이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블렛 저널 셋업이나 리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위클리 페이지에는 그날에 해당하는 할 일을 위주로 적어요. 최근에는 헤비 트래커도 주 단위로 쪼개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앞 페이지를 넘겨서 기록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한 페이지에 모든 걸 모아볼 수 있도록 했어요. 가계부도 그런 이유로 위클리 페이지로 이사했습니다. 한 달이 끝나면 돌아보기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줄글로 쓰기도 했지만 키워드를 적는 방식으로 한 달을 기억해 보려고 했습니다. 10월도 같은 구성인데 감사일기는 중간에 쓰다가 말았어요. 그 이유는 데일리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클리 페이지는 조금 더 진화해서 구성 위치를 조금씩 바꾸고 상단에 그 주의 목표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뒤에는 호보니치 커즌에서 분해한 데일리 페이지를 함께 넣었어요. 처음에는 날짜를 무시하고 날짜 페이지를 번호로 생각하고 프리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제대로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호버니치는 데일리 페이지 왼편에 타임라인이 있고 오른편에는 시크릿 라인이라는 실선이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왼편에는 그날 했던 일을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고 오른편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내용에 항상 감사일기를 포함해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 페이지는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노트를 구분을 하면 사실 좀 큰 사이즈인 A5 한 면 전체를 채워야 된다는 부담도 조금 덜어낼 수 있어서 이 형식을 지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하단에는 그날에 해당되는 사진 스티커도 스냅스에서 인화해서 붙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블렛 저널 소개는 마칠게요. 두 번째로 쓴 다이어리는 호보니치의 5년 일기입니다. 올해 처음 육아일기로 쓰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도 일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사진도 함께 붙여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일기 쓰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높아져서 이렇게 계속 쓰려고 합니다. 육아 관련 기록으로는 사진 앨범도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마 올해만 하게 될 것 같은데 5년 일기에도 사진을 붙이기 시작을 해서 둘 다 이렇게 할 시간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부터 기록을 했고 첫 1년을 기념하면서 간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0년 일기입니다. 감정보다는 매일의 사건 위주로 간단히 한 줄 기록을 해요. 내부 구성이 궁금하시다면 연초 다이어리 소개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아트 저널링, 노트 데코, 스크랩 닦고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노트도 있는데요. 뭔가를 붙이면 금방 두꺼워져서 종이는 얇되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골랐어요. 이건 짬날 때마다 몰아서 했고 여기저기서 생기는 지류들이나 사진들을 모아서 꾸며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로잉 노트입니다.
종이 색상이 정말 하얗고 두꺼워서 선택한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냥 아주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렇게 총 6가지의 다이어리를 사용했네요. 2023년에도 5년, 10년 다이어리, 드로잉 노트, 스크랩 닦고 다이어리는 계속 이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2023년에 메인으로 사용할 호버니치 커즌을 소개할게요. 내년의 메인 다이어리로 개인 스케줄, 할 일, 일기, 그리고 약간의 블렛 저널 스타일을 가미해서 사용할 거예요. 커버는 작년에 사두고 한 번도 못 써서 안에 일러스트 조각들을 넣어서 나름대로 재활용해줬습니다. 먼슬리 페이지는 스케줄링과 그달의 계획 분배 페이지로 쓸 예정입니다. 위클리 페이지는 올해와 동일한 형식으로 주간 목표, 할 일, 가계부, 헤비 트래커, 식단 등을 적어줄 거예요. 데일리 페이지는 날짜 맞춰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일기로 채워나갑니다. 메인 업무용 다이어리로는 하트렉스에서 문구를 구매하고서 사은품으로 받은 위클리 플래너를 사용할 거예요. 월요일 시작이고 부담 없이 쓰기 좋을 것 같아서 못생겼던 커버만 키티버니 포니의 포장지로 제가 리폼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몇 장으로 구성된 이런 책자예요. 여기서 디자인을 골랐어요. 업무용으로 제대로 된 플래너를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먼슬리 페이지가 필요했어요. 저는 한 달을 꼭 이렇게 전통적인 달력 형식으로 봐야지 머리에 각인이 잘 되는 편이라서 올해 사용했던 아날로그 키퍼 달력을 아마도 재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력에 프로젝트 일정이나 업무 스케줄 관리를 해줄 거예요. 할 일 적는 거 외에도 업무하면서 이것저것 메모할 일이 많은데 사실 일하면서 버려지는 이면지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따로 다이어리를 사지 않을 거니까 올해는 이 이면지들의 조각을 집게에 모아서 써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서로 다른 조각들이 보이면 그 모습도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독서노트로는 2가지 다이어리를 쓸 건데요. 매일 쓰는 용도인 호보니치 윅스의 사용 방법은 별도의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메인 독서노트는 작년부터 쓰고 있는 소류 브랜드 가죽 커버에 리필지를 넣어서 계속 사용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항시 소지할 메모장입니다. 업무 노트들은 사무실에 두고 쓸 거고 개인 다이어리는 집에 두고 쓸 거라서 이동하면서 메모가 필요할 때 사용할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더 챙겼어요. A6 사이즈 호버니치 커버에 무인양품의 무지 노트와 라이프사의 그리드 노트를 함께 끼워 주었습니다. 라이프사의 노트는 색상 이름에 따라서 그리드와 종이 색상이 다르더라고요. 무인양품은 부담 없이 쓰기 좋고 라이프 노트는 워낙 종이 질이 좋으니까 용도를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했어요. 지금까지 올 한 해 쓴 다이어리들과 내년에 쓸 다이어리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내년 다이어리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이어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다이어리를 고를 땐 다음에 5가지를 고려해보세요. 목적이나 기능, 기록의 양이나 빈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 다이어리의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기구와의 궁합이에요. 만일 내 다이어리의 목적이 일기라면 기록의 빈도에 따라 날짜가 인쇄된 버전을 살지 장기적으로 쓸 5년 다이어리, 10년 다이어리에 도전해 볼지 등등을 고민해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양으로 쓸 건지 생각해보고 사이즈를 결정하세요. 어디에서 쓰게 될까요? 집에서 쓴다면 크고 무거운 다이어리도 무리가 없겠죠? 항상 소지하고 다닐 거라면 작은 사이즈가 좋아요. 잘 질리거나 기록이 처음이라면 얇은 노트를 선택하세요. 끝까지 쓴 노트는 성취감을 줘서 더 열심히 쓰는 습관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종이의 두께나 색감, 내지의 디자인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건 내가 쓰는 필기구와의 궁합이에요. 일반 볼펜이 메인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년필이라면 특히 종이가 중요하겠죠? 너무 복잡하다면 목적과 다이어리 사이즈, 일단 이 두 가지 먼저 결정하면 좁혀나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제 영상이 내년 다이어리 고르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새해 다이어리 셋업 영상으로 만나요.